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14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3절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튜토와 같은 코드 분석 방법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고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인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는데요.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다음은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써보라고 합니다. 변수 옆에 값이 있는데요. 할당을 할 때는 equal 기호를 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다음은 숫자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고 왼쪽 연산자 항목에 기호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숫자를 덧세무 대입이라면 더하기 기호를 쓴 다음에 equal, 할당 기호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더하기 equal. 숫자 뺄세무 대입이라면 뺄셈 기호와 할당 기호. 숫자 곱셈 후 대입이라면 곱셈 기호와 대입 기호. 숫자 나눗셈 대입이라면 나눗셈 기호 후에 할당 기호. 숫자 나머지를 구한 후 대입이라면 나머지를 위한 퍼센트 연산자의 할당 기호. 숫자 제곱 후 대입이라면 제곱을 위한 별표 2개에다가 대입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연산자를 조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3번.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함수,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고 알맞은 함수 이름을 넣어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자료형을 어떤 자료형으로 변환할 때는 그 자료형의 이름을 함수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수, 인테저를 나타내는 int 자료형으로 변환을 할 때는 int라는 이름의 함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또한 부동소수점을 나타내는 플로팅 포인트, 플롯 자료형으로 변환을 하실 때는 플롯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함수로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할 때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스트링에 해당하는 자료형 str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들을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125페이지로 돌아와서 125페이지에 있는 누적 예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입력받아 가공한 후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프로그램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정의해보면 입력을 받고 처리한 후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도 입력은 인풋 함수로, 프로그램의 처리는 자료형 변환 함수라든지 연산자를 통해 할 수 있고, 출력은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활용해서 인치 단위를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자체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입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치 단위를 입력받아야 할 것이고요. 어떠한 처리를 한 뒤에 출력으로 센티미터 단위를 출력하면 됩니다. 인치 단위를 입력받아서 센티미터 단위를 출력하는 것이므로 이 처리 부분에서는 인치 단위를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하는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계획을 간단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입력을 받을 때는 input 함수, 출력을 할 때는 print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입력은 인치 단위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쓰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입력받은 것을 a라는 변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치 단위를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을 해야 될 텐데요. 1인치는 2.54cm라고 나오기 때문에 1에다가 2.54를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에다가 a 곱하기 2.54를 하면 되는데요. 현재 이 a라는 것이 문자열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플롯이라든지 int를 활용해서 단위를 숫자로 변환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센티미터 단위로는 a입니다 라고 출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인치 단위 숫자로 예를 들어서 30인치라고 입력하면 정확하게 76.2cm라고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코드이지만 프로그램은 이렇게 입력받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입력과 처리와 출력의 기준을 나누는 것도 개발자인데요. A를 숫자로 입력받는 부분까지가 입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플롯 함수로 감싸주는 부분을 입력 부분에 적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 문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4번. 다음 코드는 인치 단위의 자료를 입력받아 센티미터 단위를 구하는 예제라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서 코드를 완성해 주라고 하네요. 방금 코드와 완전히 같은 코드인데요. 어떤 것을 문자열로 입력받을 때는 input 함수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환을 해서 numInput이라는 곳에 넣고 있는데요.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int 함수라든지 float 함수를 활용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float이라고 적는다면 float이라고 적어서 답을 지금 화면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과 처리 그리고 출력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므로 5번의 문제는 한번 먼저 직접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아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둘레 공식과 넓이 공식을 간단하게 적어두었는데요. 이걸 한번 코드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한다는 이 개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두도록 하겠고요. 이 내부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입력을 받을 때는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는 둘레와 넓이를 구하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출력할 때는 둘레와 넓이를 출력하면 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므로 그대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input 함수로 입력을 받고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것을 a라는 변수, 아니 r이라는 변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r이라는 것을 플롯 함수를 활용해서 플롯 자료형으로 변환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하면 될 텐데요. 원주율을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는 2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이 되겠고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r에다가 제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었을 때 곱하기가 먼저 될지 제곱이 먼저 될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화면처럼 괄호를 활용해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확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처리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출력만 하면 될 것입니다. 둘레는 둘레이다. 그리고 넓이는 넓이이다 라고 코드를 작성해 주시기만 하면 확인 문제 5번의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반지름을 입력받게 되고요.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둘레와 넓이를 출력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을 땐 input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이 문자열 입력을 숫자로 변환할 때는 플롯 함수를 사용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레와 넓이를 구할 때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반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은 numInput이므로 numInput을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책의 126페이지 파이썬 튜터로 코드 분석하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그래밍 초보자가 코드의 흐름을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름은 파이썬 튜터이지만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라든지 C++이라든지 C라든지 자바스크립트의 코드 흐름도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pythontutor.com이라고 쳐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은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링크 Start Writing and Visualizing Code Now라는 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입력했던 원의 둘레와 반지름을 구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이썬 버전이 3.6 버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후에 살펴보는 3.7 버전의 기능을 사용하면 오류가 뜹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화면처럼 코드를 입력을 하고 아래에 있는 Visualize Execution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코드의 실행 흐름이 한 줄 한 줄 표현이 됩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줄은 주석이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 줄로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인풋 함수로 입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Enter User Input이라는 부분에 반지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10을 입력하고 오른쪽에 Submit이라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줄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R이라는 곳에 10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Frames라는 곳을 보시게 되면 R이라는 변수에 문자열 10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Next를 눌러서 이어주시게 되면 float 함수를 사용해서 변환을 했죠. 다시 Frames라는 곳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래 10.0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파이는 3.14를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 Next를 눌러주시게 되면 파이는 3.14라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둘레와 넓이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둘레와 넓이라는 변수에도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를 활용해서 두 개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출력을 할 때마다 위쪽에 있는 프린트 아웃풋 부분에 출력이 적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튜터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실행해 보면서 현재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단계에서는 뭐 저 정도 코드야 나도 쉽게 분석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뭐 재귀함수 같은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내용을 살펴볼 때도 가끔 이 파이썬 튜터를 활용해서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공부를 하실 때도 이 파이썬 튜터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확인 문제 6번은 처음 본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받고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 하네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자 입력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두 개를 입력받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를 출력하면 됩니다. 한번 이 자체를 코드로 구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입력, 처리, 출력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입력부터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인풋으로 받고 문자열 입력이라고 해주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를 입력받고 문자열 입력이라고 해주게 되면 문자열 두 개를 입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A, B 그리고 B, A로 출력하기만 하면 사실 실행 결과는 같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게 되면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하면 hello world 그리고 world hello를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약간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A와 B를 입력받고 print AB와 print BA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수 안에 있는 값을 교체해서 출력해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변수 내부에 있는 값을 교환하는 것을 스왑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기술 중 하나이므로 여기에서 문제로 내보았는데요. 이 다음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채워보라고 합니다. 프린트로 AB만 출력하게 일단 변경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코드는 이후에 우리가 함수를 배우게 되면 그때 튜플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지금 화면과 같이 두 변수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AB BA라고만 쓰기만 하면 이 두 변수가 교체가 됩니다. 따라서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하면 똑같이 AB를 출력하고 있지만 hello world와 world hello로 두 개의 변수가 스왑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요건 나중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예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A라는 물병과 B라는 물병에 붉은색 물과 파란색 물이 들어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두 물병의 내용을 교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물병입니다. 새로운 물병 C라는 녀석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병이 3개가 됐는데요. A에 있던 붉은색 물을 C라는 물병으로 옮기게 되면 A의 내용이 비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B의 내용을 옮기면 이제 또 B가 비게 되죠. 여기에다가 C의 내용을 옮기면
결과적으로 A와 B에 있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 테크닉을 코드에 활용하면 되는데요. C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A의 내용을 옮긴 뒤 A에다가 B의 내용을 옮기고 마지막으로 B에다가 C의 내용을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순서가 헷갈린다면 아까 그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게 되면 헬로우와 월드를 입력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변수의 내용이 수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코드이기 때문에 파이썬 튜터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이썬 튜터에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돌아와서 Visualize Executio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sualize Execution을 하면 처음 문자열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Hello라고 입력하고 또 하나는 월드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A와 B라는 변수에 hello와 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next를 눌렀을 때 hello world라고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어서 C=A라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C라는 변수를 만들고 A의 내용을 옮겼기 때문에 C에 hello라는 녀석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월드와 hello를 위로 옮겨주게 되는 건데요. A에다가 B를 넣어서 A를 월드로 바꿔버리고 이어서 B에다가 C를 넣어서 B에다가 hello를 넣어서 두 변수를 결과적으로 교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print AB를 했을 때 두 값이 수합된 월드 헬로우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파이썬 튜터를 활용하면서 또 직접 분석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